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생선 좋아하시나요? 저는 생선을 무척 좋아하는 편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다트머스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요, 큰 생선과 루게릭병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생선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은 생선을 드시면 발생하는 문제점과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은요,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생선은 동물성 식품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생선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이 맞습니다. 다만 육고기와는 단백질 구성이 조금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다라는 이유로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에는요, 바다가 오염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선에는 완전 단백질과 건강에 이로운 지방이 풍부하지만요, 일부 생선에서는 수은을 비롯해서요, 항생제와 살충제 등의 해로운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아이와 임산부와 젖을 먹이시는 산모, 가임기 여성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선을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상어라든지 황새치를 비롯한 큰 참치류, 옥돔, 왕고등어는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선에는요, 수은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어? 나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 음식점에서 회덮밥 드신 경우 있으시죠? 그때 큐브 모양으로 깍두기처럼 썰어 나온 생선이 바로 대부분 상어 고기입니다. 황새치나 고급 참치, 그리고 옥돔의 경우에는요,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서 자주 드실 기회가 많지 않지만요, 왕고등어의 경우에는요, 생선구이집에 가면 흔히 나올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선은 육식성 큰 어류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물고기에 축적된 중금속이요, 큰 물고기에 농축되면서 그 농도가 더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큰 생선은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라든지 역돔, 송어, 양식 메기, 새우, 대구 등의 다른 생선들은 드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저는 여기서 연어는 빼고 싶습니다. 연어는요, 지방이 많은 생선이고요, 지방에 중금속이 잘 축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산 연어라고 하더라도요, 다른 생선에 비해서 중금속 오염이 많이 되는 생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임산부는요, 꼭 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식 연어도 문제가 많은데요. 양식 연어의 경우 사료를 먹이게 되는데 이 사료에는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일부이겠지만 연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건강한 먹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어에는요, 기생충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살충제나 상처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큰 생선을 자주 먹게 되면은요, 루게릭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인데요. 루게릭병, 즉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면역력 요인으로 자가 면역 질환으로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요, 식품과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는데 큰 생선을 많이 먹은 사람은요,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루게릭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큰 생선의 경우 수은과 같은 중금속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루게릭은요,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질환으로요, 대뇌피질의 운동신경세포와 뇌줄기세포 및 척추의 아래 운동세포 모두 점진적으로 파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다트머스 연구팀은요, 루게릭 환자들의 식생활을 분석을 하고요, 발톱 등의 샘플을 통해서 수은 수치를 측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큰 생선을 드실 때에는요, 생선의 살토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일미라고 해서 생선의 대가리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참치같이 큰 생선은요, 대가리에도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특별식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이제는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간을 비롯한 생선의 내장 기관과 지방이 많은 껍질 부위는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을 직접 굽거나 오븐에 굽거나 또는 증기로 쪄서 나오는 기름이나 즙은 맛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이런 것은 그냥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선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가인데요.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적당하고요. 한 번에 드시는 양은 100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체중입니다. 평균적으로 50kg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본인 체중에 맞게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일부 생선은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과다 섭취 시 독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어서 건강에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메틸 수은의 축적량이 많은 다랑어라든지 새치류 같은 참치나 상어류 등은요, 섭취 횟수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영유아, 어린이들은요, 메틸 수은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가족분 중에 루게릭 환자분이 계시다면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회는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회로 드실 때는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시고요, 내장을 잘 버리셔야 합니다. 매운탕으로 드실 때는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죽은 지 오래된 생선은 피하시고요, 수조에 있는 생선은 24시간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요, 2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여름철보다도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게 되면요,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생선회를 손질할 때는요,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요, 칼이나 도마 등을 뜨거운 물로 소독하고 생선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요, 기생충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생선회에는요, 고래회충으로 알려져 있는 아나사키스와 코도아충 등의 기생충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아나사키스는요, 심한 복통이라든지 위경련, 구역질 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생충 감염은요, 자연산 생선이 양식 생선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자연산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산은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생충에 취약하지만요, 양식의 경우에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적은 것이죠.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알레르기입니다. 신선하지 않는 등푸른 생선은요, 히스타민을 생성하여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섭취 시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다면요, 섭취를 중단하시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경우에는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등푸른 생선에는 요산 생선을 촉진하는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통풍이 있으시다면요, 등푸른 생선 섭취량을 조절하시고요, 영양사와 상담을 하셔서 적절한 식단을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생선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